안녕하십니까. 고 서세원님의 팔자를 이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팔자란 게 진짜 있어? 그럽니다.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팔자 부정론자죠. 그런 분들에게 팔자가 있다 해도 시비거리, 없다 해도 시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는 팔자 피하려고 오솔길로 숨어서 갔더니 팔자가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서 기다리더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토막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머슴이 여름에 소에게 먹일 꼴을 베기 위해서, 꼴은 풀입니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밭두덩에 올라서는 순간 저 산에서 큰 호랑이가 내려오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고 호한을 피하기 위해서 밭구렁에 바짝 엎드립니다. 몸을 낮추고 마침 그때 밭구렁에 이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머슴의 코를 물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겠죠. 자, 오는 팔자 피하려다가 팔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팔자는 피할 수 없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팔자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팔자를 이해했다는 뜻이죠. 팔자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발전시키면 될 것이고, 이 단점은 끊임없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비우면 됩니다. 화를 가라앉히면 많은 것이 개선이 됩니다. 비가 올 것을 확실하게 예고할 수 있다면 비를 피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 하나도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외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비법이에요? 만약에 나간다면,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외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우산을 준비를 하고 우의를 입고 장화도 신고 장갑도 끼고 나가면 비를 안 맞든지 최소한으로 맞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인에 대해서 세인들이 고인의 살아생전의 왜곡된 형태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1000명을 알고 팔자를 이해한 사람은 그런 비난을 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팔자를 보고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초사라는 사회 호를 지어서 드리면서 이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일을 초월했다. 이 세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고인의 중간 글자 인간 세자입니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편히 잠드시기 바라고, 앞선 영상에 제가 말로만 풀이를 했는데 거기서 만해 선생의 시를 인용해서 이 명주에 대해서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면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처럼 정중동에 파격적인 악센트가 있는 강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했습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이란 뜻입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 위에서부터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살짝 돌리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글자로 만들게 되면 밭전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밭전자가 나오죠. 밭전자는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는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쫙 내리긋게 되면 이기가 상통합니다. 상통을 하죠. 여기는 봄의 기운입니다. 간목은 봄이고, 자, 신금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을 받고 자란 나뭇잎이 가을에 숙살지기 찬설이를 만나면 떨어지겠죠. 자, 이것을 오동잎이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오동잎은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으면 그 나무도 수분이 잠깐만 줄어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간목은 직선 운동을 주로 합니다. 간목 참천이라고 했습니다. 을목은 곡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곡직이라고 합니다.
직상을 주로 하는데 직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직상의 경우는 갑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료를 주입한 미사리입니다. 솟구치입니다. 갑이는 뭡니까? 하늘 땅이 다 같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뜻합니다. 갑지는 뭡니까? 나무의 뿌리가 땅으로 침투했다라는 뜻입니다. 갑술은 뭡니까?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붕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분이 많은 오동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 건 임수가 신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절처봉생이다라고 합니다. 길이 끊어졌지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끊어진 곳에서 생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천간지지가 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밭전자가 통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신금이 그냥 살찌에서 건드린 것이 아니라 묘목을 옆에 있는데 살짝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목은 뿌리가 흔들리니까 확실하게 오동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금이 그걸 할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천간에서 나는 바람도 없는 공중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람이 있는 공중에 병신 합이 돼서 신금의 작동을 멈추니까 바람이 없는 공중이 되는 겁니다. 자, 고요히 떨어진다 하는 것은 금의 성분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의 파운, 밑으로 떨어지신가 파격이죠. 악센트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뭡니까? 이것을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현침살. 현침살은 뭐죠? 콕 찌른다. 콕 찌른다. 정곡을 찌른다. 말을 하든 현실 보든 굉장히 예리한 두뇌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강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파격적인 악센트를 지닌 강한 성품의 소유자. 갑목이 묘달에 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성은 어딘가 표출이 됩니다. 기토액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극을 받았죠. 자극을 받았으면 그걸 받으면 나도 자극을 줍니다. 힘들죠. 자, 살찌에 앉아서 좌부를 안 쓰깁니다. 좌부를 안 써. 그러면 어디로 가서 그걸 하느냐? 극도 하고 싶지만 합도 하고 있습니다. 기토입니다. 기토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누구죠? 나의 처의 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 당신이 나 좀 보도만 주면 안 돼? 위로해 주면 안 돼? 이런 언어가 나타나 있잖아요. 언어가 나타나죠. 이것을 잘못 보고 사람들은 왜곡된 모습만 보고 비난을 하지만은 팔자의 명을 이해해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동정이 갑니다. 갑목이 바로 기토를 현실적으로 힘들게 한 것은 나의 처를 힘들게 한 것은 내가 힘들어서 이것을 표출한 겁니다. 그런데 기토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이렇게 되면 충돌이 생기는 거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굴곡된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가정적으로. 자, 금이란 성분이 수를 생하면 수는 목을 생하게 돼 있습니다. 금이란 성분이 목을 극하면 목은 토를 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했습니다. 여기도 동했는데 동해서 생으로 가자면 여기는 극으로 갑니다. 자, 생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극은 뭡니까?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죠. 사랑받은 자 사랑 줄 수 있고 싸움을 당한 자 갈등을 당한 자 갈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 표출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기토에 가서 극과 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좀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면 안 되겠소 하는 언어적인 몸짓이다. 몸짓의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목은 천간의 우두머리입니다. 두령을 뜻한다. 그래서 두령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령격입니까? 묘목 왕지를 만났기 때문에 왕한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두령이다. 두령은 자존심이 있겠죠. 독보적인 자존심이다. 자, 우두머리는 아무나 합니까? 두뇌가 명석해야 됩니다. 갑목은 두뇌를 뜻합니다.
또 간목은 예민합니다. 왜 예민할까요? 신 위에 앉아서 살찌에 앉아서 좌불안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여기다가 묘목을 만났어. 묘목은 뭡니까? 묘신은 기문관살입니다. 기문의 의미는 예민하다, 민감하다, 또 민첩하다, 영적이다, 인스피레이션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문 중에 기문다운 기문이 바로 묘신 기문이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금이 목을 긋겠습니다. 이 목은 뭡니까? 간입니다. 간은 신경을 주관합니다. 신경.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피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지겠죠. 자, 중학교 2학년의 엄마가 제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집에서 맨날 낮에도 낮잠만 자요. 쉬는 날. 친구 만나러 나가지도 않고 맨날 핸드폰 들고 뒹굴뒹굴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애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왜 피곤해요? 지가 할 일도 없으면서. 아니 체질이 그렇게 타고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럽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아빠가 약주를 많이 자시고 들어온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아직 덜 깨면 어떻던가요? 더 재워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산에 가자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없어요. 그럼 산에 가자고 한번 권유해보지. 택도 없어요. 두 번째 해보지. 그것도 안 돼요. 세 번째 해보지.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럼 네 번째 해보죠. 그때 던집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왜? 피곤하니까. 간이 피곤하니까 숙취를. 이 아이는 간이 약하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간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애가 생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묘신 기문이 그런 격이고 이 사주가 항상 예민하고 피곤해 있습니다. 왜 피곤할까요? 세상사에 피곤해 있다.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뇌가 팍팍 돌아가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편두통도 생기기 쉬워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막 호소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 좀 왜곡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인의 왜곡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도 팔자를 아는 사람들은 비난하면 안 된다.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두뇌가 명석하고 또 예민하다. 그러면서도 변화무쌍하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무쌍은 어디서 읽을 수 있어요? 병신합수입니다. 수가 되는데 이 수는 뭡니까? 바로 명주 간목의 인성이죠. 인수는 또 두뇌를 뜻합니다. 변화무쌍하게 뇌가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순발력은 뭡니까? 기민한 데다가 묘신 기문으로서 기민하고 간목이 두뇌가 팍팍 돌아가는 변화무쌍한데 타고난 순발력은 기민한 피드백의 형태로 표출되는 언변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변. 그래서 언변이 뭡니까? 입담의 천재다라고 했습니다. 재담꾼이다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재담꾼. 왜 그럴까요? 식신 때문에. 식신은 상관과 마찬가지로 설기신입니다. 내 몸에서 터져나오는 말빨입니다. 말빨이 대단해요. 식신의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가 아닙니까? 영양가. 영양가에 있는 말을 쏟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개그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 웃음은 바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영양가 있는 말, 언변을 선사한 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총칼 등의 무기가 난무하는 무인의 사주다. 무인의 사주는 어떻습니까? 전장에 임한 장수다. 그래서 장수의 명은 파란만장하죠. 풍운하의 명을 타고났다. 풍운하의 명이다.
그런데 이 장수가 쥐고 있는 칼이 어떤 칼이냐? 이 사주 구조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은 언젠가 나를 역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사주가 격이 깨어질 때요. 양인격 사주인데 양인격 사주가 파격이 되게 되면 자, 이 사주는 내가 전장에 임해서 성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상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이 사주가 격이 성격이 되게 되면 오히려 혁명을 해서 내가 제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이 깨어지면 즉 패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때요?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형을 당한 겁니다. 즉 이 사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사주다. 그래서 전장에 임한 장수처럼 풍운의 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하늘에서 가만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살 때도 정말 파격적으로 악센트가 강하게 살다가 갈 때도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리스크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격이 깨질 때. 자, 양인격 사주가 이 묘중의 을목이 신중의 경금을 만나서 을경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양인 가살이다 하고 또 양인 합살이다 합니다. 두 가지 다 안 좋은 것인데 둘이 합쳐서 스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옆에 또 신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신금이 또 내리 찍습니다. 간목의 뿌리가 다 잘린 거죠. 이때 구원투수가 바로 병합니다. 이렇게 병신합하면서 신금을 스톱시켜서 견제를 하고 위에서 내리 찍으니까 얘도 견제가 됐다. 그럼 이렇게 원래는 파격이 되는 사주가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격은 뭡니까?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화기운이 성할 때. 바로 이런 시기에 위력 스타로서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주 파격적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형태가 격이 깨졌을 때, 즉 파격 운에 반드시 흉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객사하게 돼 있습니다. 객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갑신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안전자리가 살찌인데 이것이 지살이죠. 지살은 역마와 같이 객지타양을 뜻합니다. 객지타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옛 고수에 보게 되면 죽어도 목이 없다. 머리가 없다고 머리가. 즉 패전을 하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망나니의 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이 없다는 것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역적의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옛날에요 장수 장군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족들이 장례도 잘 못 치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숨어서 밤중에 수습을 해서 관을 치르. 즉 이것은 뭡니까? 사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장례 절차가 말썽이 있다. 이런 뜻이죠. 현실에서 나타났잖아요. 저 열악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장례 절차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사주에서 보여준다. 부부인연은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했는데 부부인연이 어떨까요? 사주가 무제팔자입니다. 즉 토가 없습니다. 시를 모르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설정도 구신입니다. 구신은 뭡니까? 살갑지 않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반가운 관계가 아니라 손님이 와도 반가운 손님이고 반갑지 않은 살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짜였다. 근데 이 토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금으로부터 설기가 됩니다. 설기된다는 것은 기진맥진에 있죠. 기진맥진에서 기운도 없는데 이번에는 목이 와서 또 그걸 합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도저히 이 인연을 부지할 수가 없다. 가정적으로도 아까 풀이를 했을 때 굴곡된 삶의 주인공이고 인연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제가 말로만 풀었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주를 푸는 게 아니고 신기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신기 전혀 없어요. 팔자 그대로 그냥 공부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인연을 맺고 삽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주가 서서히 거친 호랑이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하나 민감한 문제들, 반응, 문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민감한 반응을 해서 상대에게 주게 되면은 그 상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잦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주구나 하고 읽어볼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들어오게 되면 사주가 제살태왕으로 바뀝니다. 제살태과로 바뀝니다. 아까 양인을 누르고 있는 식신이니까 결국은 식신제살의 사주로 성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공이 있습니다. 양인합살도 되고 식신제살 두 가지의 격을 만드는 구조가 바로 병화가 상신 역할을, 용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화 화는 용신이다. 목은 기신이다. 목을, 즉 맷불이 양인을 극하는 금이 이런 경우는 기신이 되고 여기를 생하는 토가 구신이 됩니다. 구신이 되고 수는 또 사주의 상신 용신을 극하는 이것도 기신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압박을 받습니다. 이 묘목은 나의 몸이거든. 간목의 몸인데 위에서 내리 찍고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간목 밑에 치지 신자리가 배우자 궁입니다. 이 배우자가 공간 이동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내 몸을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토가 들어오면 이것이 재성인데 바로 부인의 별인데 이렇게 원조를 합니다. 나를 압박하니까 압박감이 대단하게 크죠. 심리적으로. 이것이 바로 강박관념입니다.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꾸 기토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기토는 오해를 한 거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살은 뭡니까? 적군이죠. 적군에게 토가 왔죠. 보급로를 열어준 겁니다. 보급로. 누가? 토가. 자, 배우자의 별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글자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팔자를 바꾸고자 내 너라면 못 살겠다. 새 여자, 딴 여자 만나면 내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바로 뭡니까? 팔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자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재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 다시 제살태과 사주가 돼서 사주가 위태하게 됩니다. 즉 흉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흉한 일들이. 왜 그럴까요? 이 재는 들어와서 사주의 균형을 깹니다. 사주의 핵심은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다. 즉 억강부약인데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데 제살태가의 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살태가의 명. 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사주를 전장에 임한 장수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풍운의 명이다라고 했는데 전장에 임한 장수가 포로 중에 여인을 취합니다.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적과 내통하는, 그래서 나의 정조를 유린해간다. 여기서 정조는 목숨을 뜻합니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누구를 지칭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술적인 풀이니까. 그럼 왜 이런 풀이를 하느냐? 이미 고인이 됐는데. 이런 패턴의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해서 치길 피용하시길 바라는데 그 뜻이 있고, 또 공부하는 학인들께서는 현존했던 인물들의 사주를 풀어봄으로써 이론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은 역시 재성입니다. 재성은 사주의 균형을 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욕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화를 몰고 오게 됐습니다.
화를 몰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니까요. 사주에 험상 굳은 이리떼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간목인 나의 분신이 묘목인데 이렇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이죠. 여기도 살입니다. 이리떼가 여기를 노립니다. 자, 신금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재성입니다. 돈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이리떼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명주의 성향상 이런 사람하고 또 친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 욕심과 여인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주는 반드시 화를 몰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은 어떻습니까? 무술 대운이 왔죠. 무술. 무토가 바로 재입니다. 재가 들어왔으니까 재살 태과운에 접어들었죠. 술토가 왔습니다. 바로 격이 깨집니다. 파격이 됐기 때문에 위험 요소, 리스크가 나타나는데 돈이 나타났습니다. 돈하고 여자가 나타나네요. 이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대운에서 개가 해를 물고 땅속으로 숨어서 감춰버렸다 했습니다. 바로 병화의 임묘운입니다. 용신 임묘하게 되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계묘년은 어떨까요? 계묘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늘에 먹장구름이 뒤덮고 있다. 먹장구름이 뒤덮고 있는데 개수가 와서 비록 땅속에 숨었으나 이 병화를 허군 차이를 한단 말이에요. 허군 차이.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구나. 이것은 문서입니다. 문서는 계약입니다. 사업상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운에 무토가 와서 무게화합하고 체포를 하면 되잖아요. 천만에 중간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토생금 금생수에서 개수의 힘을 더 실어주니까 병화가 완전히 타도된 겁니다. 자, 그런 중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사냥개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는데 대운의 술토 개가 세운의 토끼와 원명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못 잡고 얘도 못 잡아요. 그래서 개가 영리합니다. 원명에 있는 개코 원숭이한테 갑니다. 개코 원숭이는 뭡니까? 맹수가입니다. 여기는 개코 원숭이 합작을 합니다. 신유술 금국을 짜가지고 바로 합을 해서 포위해서 공격을 하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내 몸이 포위돼서 살, 즉 이것은 금이니까 쇠붙이로부터 공격을 받는 형국입니다. 이때 바로 종명의 운이 왔다. 합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술토가 뭡니까? 이 술토가 역시 개지만 이것이 재물이잖아요. 신금과 합작을 했으니까 살이잖아요. 제살태가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묘목은 뭡니까? 나의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가 도망갈 틈이 없죠. 하늘에서는 신금이 내리찍고 좌우에서 협공을 합니다. 자, 묘술합을 해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두 개가 있는데 묘목은 나무목자죠. 1년생 나무니까 습한나무입니다. 여기다가 엄호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서 마력이 떨어졌다. 내 몸에 마술이 떨어졌다. 마는 뭡니까? 대마나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 있고 썩은 물이 내 몸을 침투했다라고 했습니다. 썩은 물이. 그것은 개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 지붕에 비가 내립니다. 토끼가 앉은 자리는 토끼 분비물은 지독하게 독합니다. 그래서 닭장 위에 토끼를 키우게 되면 이 독한 물이 내려와서 균을 죽여서 닭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썩은 물이다. 왜 썩은 물일까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개수를 내리게 되면 자모 형살이 됩니다. 형살이 바로 썩은 물이고 내 몸을 상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맞다면
이 팔자가 맞다면 나무 위키에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고인의 팔자는 원래는 5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56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자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푸느냐?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패턴의 사주 주인공들은 참고를 해서 취길피무하시라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팔자가 맞다면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한 100% 타살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상과 팔자 심리학으로서 결론을 내려보면,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삶이 전장에 선 장수와 같아서 현실도 전쟁을 치르듯이 가고 전쟁에서 전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한 명의 장수가 전사를 했다고 그 전쟁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사들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묘목을 놓고 신금이 이렇게 서로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 이 신금, 여기는 정관이고 여기는 편관, 살입니다. 재와 관살들이 여기를 놓고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재성이거든요. 재는 돈이잖아요. 자, 유산을 넣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 서세현님의 사주 이론적인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